구독자 1.8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독자가 올라올 때마다 한번 하는 이벤트가 있죠. 이번에도 종목 분석을 여러분들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당 두 종목씩 적어주시면요. 제가 취합을 해서 이 종목 따로 분석을 하는 영상 촬영에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한 사람당 두 종목씩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자 1.8만 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10%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 어제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성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저 PBR 관련으로 분석해드렸던 모베이스도 조금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일주일 만에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보셨던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나온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뭐? 국채. 자, 이걸 중심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자면 일단 전일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지표 보고 움직일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좀 버티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그러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느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실망감, 이 가격의 하락으로 어제 엮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리블랜드 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 역시도 발언을 했는데 핵심은 무엇이다? 너무 일찍, 너무 빨리 금리를 낮추는 건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5%, 20%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떻다? 현재 물론 반등을 어제 대비 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국채를 얘기를 했냐? 확률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설령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는 건 그러면 6월 달은 무조건 되겠지 라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로레타도 그렇고 파우르장도 그렇고 못해도 올해 최소 금리 인하가 3번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완성을 시켜 놓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놔야지 나중에 급하게 움직여서 비싸게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5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채권에 매수세 들어가고 주식시장 반등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작년 11월 달부터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5월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과거 올라갔다 떨어진 거 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채권을 중심으로 현재 나오는 내용들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면 금리 인하 직전이 돈 벌 때라는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이 부분 우리 눈앞까지 빠르게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달에만 3.5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일본과 인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만 못 올라갔던 거 몰아서 한번 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널널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상승의 가능성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거의 과반 이상 올라간다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끝이다라기보다는
시간만 조금 더 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한다. 한 두 달, 세 달 뒤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서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길걸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들려오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 관련 주식이 어제 20% 넘게 폭락하는 종목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신용대출까지도 연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미국 경기가 차근차근 둔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보는 그 부분에 우리 입장에선 좀 좋은 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감안을 하며 채권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주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31달러로 플러스 0.7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강세, 금리 인하하면 달러도 약세를 보여주게 될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 같이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기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법 족쇄를 벗었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업체들을 계속 누르려는 모습이 소송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TV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뭐다? 이 둘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이 많은데 이것도 돈 되는 순간이 올 것이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다시 라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의 방산 요즘에 조금 조용했는데 사우디도 뚫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시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LNG선 4.6조 수주 재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현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쌓이고 그리고 막 컨테이너나 뻘크선 같은 수익성이 낮은 이런 쪽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도 많이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얘네들에게 가장 큰 원가율을 자랑하는 게 그 선박의 판이란 말이에요. 두꺼운 판. 근데 이게 비싸요. 두껍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중국 쪽 있죠. 자국에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걸 지금 한국에 덤핑식으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해지는 모습이 한국에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수주 고부가 가치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원가율 낮아지고 있다. 얘는 돈 버는 순간이 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 조선 쪽도 이왕이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커지면 성장주가 커진다. 그런데 때마침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업황까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다시금 이 대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그래도 막 개잡주 이런 걸 보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 종목으로 떠올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급 괜찮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편에 그런 종목이 껴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인지. 지금은 좀 조용하다라고 하더라도 업황 좋아지면 결국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전 채권 보고서 역시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도움이 되어가지고 만족스럽게 끝내길 바라며 자, 제 영상이 다시 제 시장 정리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정되어 있던 일정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보여지는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요즘에 좀 안 좋은 부분으로 핫했던 이슈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식회계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분식회계 제재 결정이 정확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벌금도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상되는 액수를 보면 얼마다? 이전 이 대우조선해양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50억인가 60억을 낸 데 이어서 이번엔 대략 한 200억 정도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그렇게까지보다 부담이 안 된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 연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1조 이상 그냥 계속 법니다. 분기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치더라도 천억씩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200억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치명적일까요? 이제 공공기관의 수주가 안 되는 부분. 한 6개월인가 이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벽하게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는 내역이 몇 있었습니다. 그게 뭐? GS건설 일시적으로 면허 취소였나요? 뭐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조 단위의 적자 이게 예고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일단 법적으로 가처분 딱 해가지고 소송으로 좀 길게 끌려는 그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6개월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긴 한데 그 기간 동안 수주 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일정을 좀 뒤로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고 결국에 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없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거면요. 진작에 쭉 빠져가지고 반등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가장 속도를 많이 냈던 기업이다라고 꼽히면 미국 그리고 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걸 좀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속도를 더욱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관련 산업의 핵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이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돈 많이 버는 순간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단기 악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해소되고 좋은 내용이 계속 깔려가고 있구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일정, 요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최근에 있었던 체코 내용과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폴란드 이쪽 지역의 원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어제 또 한 번 외국인이 매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외국인은 정말 두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좀 팔았던 전적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 모으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겠다. 홀딩하자. 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21선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121선 확실하게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이전 고점 돌파하고 이번에는 241선이 아니라 481선까지 빠르게 가는 요거 한번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핵심 라인을 돌파하면은 쭉쭉 다음 라인까지는 금방금방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된다. 노려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48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자리가 성공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이제 개미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가 2만 원이거든요. 그 아래까지 빈 공간 노려보는 거죠. 네,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본 외국인 이거를 1순위로 지지라인 잡힐 거 잡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 한번 하면서 글로 쓰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이제 벌금부터 공공기관 입찰 제한 요거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사에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엮여 들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원전 쪽은 올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유지되는지 꾸준하게 보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베스트는 21선 위인데 현재 딱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1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선 481선까지 쭉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이제 핵심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이랑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으니 일단 걱정은 덜어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멤버십하고 공개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 멤버십 종목 어떤 거 상승이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소개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자, 정확하게 2월 4일에 CJ ENM 가격적으로 73,2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84,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15,1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최근 얼마까지 갔다? 17,470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하이라이트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확하게 가격으로 179,300원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한가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26만 6,650원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핵심 종목들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실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